서울 강남 수십 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5성급 호텔. 블랙카, 수입 SUV가 줄지어 서는 로비 앞. 수백만 원짜리 양복과 명품 가방이 오가는 곳. 그리고 그 화려한 풍경 속. 한 노인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에서 내린 손님은 무심히 차 키를 던지듯 넘기면서 말합니다. 잘 좀 해요, 아저씨. 그는 화를 내지도 웃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호텔 직원 휴게실. 젊은 직원들이 몰래 수군거립니다. 저 할아버지, 대단하지 않아? 80 넘어서도 주차 알바라니? 듣기로는 연금도 없대. 그냥 일해야 한다더라. 수십 년을 살아오며 그는 수백 번쯤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존심을 꺾는 법은 없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굳은 살 박힌 손가락. 그 손은 단순히 차를 닦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주차원 늙은이 하나 봤는데 완전 고생길 인생이더라. 지나가는 투숙객이 던진 그 말에도 이기철은 그저 먼 산만을 바라봅니다. 때론 조롱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진짜 상처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견디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저녁 무렵, 퇴근 시간. 호텔 문 앞, 이기철은 마지막 차량을 배웅하며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날도 그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묵묵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시간.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것은 커피숍도 지하철도 아니었습니다. 82세. 그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경비원이 지나가며 말합니다. 아저씨, 참 부지런하시네요. 할 일은 해야지요. 이기철은 천천히 빗자루를 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주머니 속에는 늘 같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바랜 군복 차림의 젊은 남자. 그 옆엔 별 무늬가 박힌 깃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꺼내기 싫었던 과거. 이기철은 작은 금속함을 꺼내 열어봅니다. 그 안에 차곡차곡 들어있는 물건들. 군번줄, 녹슨 메달, 오래된 감사패, 그리고 붉은 얼룩이 스민 낡은 편지. 그 편지를 펼쳐보는 이기철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1952년 10월 14일. 지옥처럼 타오르던 철원 고지. 어린 이기철 통역병으로 미군 부대 안을 뛰어다닙니다. 커스폴, 빠르게! 지금 바로 지원 요청합니다. 좌측 능선, 긴급! 그날 그는 부대 전체를 살렸습니다. 훈장을 받고도, 감사의 편지를 받고도 그는 한 번도 세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필요로 할 때 조용히 달려갔고 세상이 그를 잊었을 때도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주차장. 이기철이 손에 기름때 묻은 장갑을 끼고 주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나 잘하세요. 늙은 분이 괜히 설치지 말고. 그 말에도 이기철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대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욕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란 스스로 껴안은
기억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1952년 10월, 강원도 철원, 철모 밑으로 쏟아지는 빗물과 흙탕물, 그리고 눈앞에 스치는 죽음의 그림자. 어린 이기철, 철모는 한쪽이 깨졌고 얼굴은 온통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무전병, 긴급 지원 요청해! 지원 요청합니다. 긴급, 좌측 고지, 포위 중! 포탄이 떨어지고 진동의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허겁지겁 몸을 피했습니다. 그는 21살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고장나기 직전의 무전기 하나, 그리고 돌아가야 할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무너진 참호, 부상당한 미군들이 신음하고 있고 이기철은 맨손으로 부상병을 끌어내며 외칩니다.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그때 한 미군 병사가 손을 뻗으며 속삭였습니다. Go. Home tell them. We fought. 돌아가면 말해달라고. 우리는 끝까지 싸웠다고. 그날 밤, 야전 참호 안, 이기철은 남은 병력들과 마지막 전투를 준비합니다. 우린 끝난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마라. 지원군 온다. 우리가 버티는 동안 그들이 온다. 희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다음 날 새벽, 적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고 참호를 타넘는 적군, 총성이 빗발칩니다. 이기철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무전을 붙잡고 소리칩니다. 남은 병력은 모두 철수! 마지막까지 방어하라!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수십 명의 적군. 그리고 7일 뒤 그는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이기철. 옆에는 감사의 편지와 부상병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감사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Privately, thanks to your courage, we live. You were our brother. Charlie Company. 이기철은 이제는 낡아진 편지를 손끝으로 쓰다듬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어느 평범한 아침, 수십 명의 투숙객이 로비를 오갔습니다. 그날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기철은 주차구역을 정리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검은 SUV 한 대가 호텔 입구로 다가옵니다. 차에는 미군 장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Sir, we have arrived at the hotel. Good. Let's move. SUV가 멈춰서고 조수석 문이 열리며 한 미군 장교가 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 장교가 주차구역을 정리하던 이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건 허름한 제복을 입은 노인 하나. 하지만 그 노인의 자세는 수십 년 전 전장에서 보았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장교가 조용히 다가오자 이기철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군 장교는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른손을 이마로 올려 정중한 경례를 했습니다. Sir, thank you for your service. 순간 주변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로비 직원들, 투숙객들이 모두 놀라 멈춰서 지켜봅니다. 이기철은 처음엔 멈칫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 총알이 빗발치던 고지 위에서 그가 품었던 동료들. 그날 함께 목숨을 건 형제들. 이기철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손을 올려 경례를 천천히 되돌려줍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장교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다시 경례를 했습니다. 조용했던 로비 한쪽,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야? 방금 저 장교가 경례했어. 주차원한테. 한때 나라를 지켰던 사람.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단 한 사람. 그날, 그 둘은 서로의 시간을 끌어안았습니다. My father told me about you. About the Korean boy who saved the entire platoon. 그때는 모두 살려고 한 거지. Sir, you are a hero. To all of us.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일상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기억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3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조용한 박수가 세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방금 주차원이랑 미군이 경례한 거 찍었어. 완전 영화 같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포착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82세의 노인이 미군 장교로부터 경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한국전쟁 당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 참전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방송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 멋있다.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 저분 덕에 우리가 있는 거지? 늦은 밤, 이기철은 작은 피처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누군가 보낸 짧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거라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이기철이 평소처럼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매니저와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이기철 선생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강남 라디언스 호텔은 한국전 참전 용사이자 이곳을 지켜주신 이기철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직원들, 손님들, 그리고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까지 모두 함께 박수를 칩니다. 이기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남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철은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영웅으로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영웅은 먼저 간 사람들이지요. 진짜 영웅은 스스로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례 사건 이후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영웅이라는 말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호텔 지하 라운지, 호텔 측에서 작은 문화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역사 코너 하나 만들려는데 우리 이 선생님 사진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사는 분이라 조심스러운데 모셔서 인터뷰라도 해볼까요? 작은 회의실. 이 선생님,
예전 사진이랑 간단한 이야기, 작은 전시로 만들려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사진은 말고 그냥 이름만 살짝 써주면 됩니다. 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신을 남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다만 한 시대를 기억하길 바랐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강남 호텔 주차장 입구. 이기철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손짓으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며칠 전 그 뉴스 봤어요. 그게 선생님이시죠? 예, 민망스럽게 됐습니다. 그땐 몰라봬서 죄송해요. 늘 감사드립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사이에 처음으로 함께라는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근처 고등학교 교실 안에 앉은 학생들, 앞에 선 사람은 정장을 입은 그러나 여전히 낯을 가리는 이기철. 나는 그냥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돌아올 수 있었고 남아서 살아야 했기에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는 교사가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었고 연예인은 더더욱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어떤 연설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주말 아침, 이기철이 천천히 걸으며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 있던 아이가 갑자기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조금 오래전에 누굴 살려본 적이 있어. 히어로예요. 아니, 그냥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지. 우리는 종종 화려한 이름을 가진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종종 크게 외치는 사람만을 영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조용히 손을 내밀고, 조용히 어깨를 내주고, 조용히 하루를 살아낸 사람. 그들은 떠날 때조차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편지를 남깁니다. 그들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박수도 명예도 심지어 이름조차. 다만 누군가 웃으며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 곁에도 어쩌면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하는 한 사람의 영웅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위해 아무 말 없이 살아낸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손을 모아 그들을 향해 마음으로 경례해 봅니다. 살아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경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